자,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했습니다. 유럽 순방 여러 성과를 내고 또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특히 귀국 현장이 관심의 초점이었죠. 어떻게 보면 출국 환송 행사에는 오지 못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허리를 깊게 숙여 언론의 표현으로는 90도 인사, 90도 폴더 인사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현장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석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유독 눈에 들어오는 정청래 대표 인사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순방 기간 동안 당청 갈등설이 도드라졌기 때문에 확실히 정청래 대표가 낮은 자세를 취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서 수고했습니다라고 짧게 말했고요. 제가 느낀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원래 그래요? 순방을 다녀오면 네. 약간 농담도 하는 편이고 이렇게 약간 손짓이라든가 제스처를 하든가 미소를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번에는 워낙 많은 일정을 소화했고 장시간 비행이라 피곤했을 수도 있는데 참석자들과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요.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과 빠르게 악수를 나누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표정도 상당히 침잠된 편이었는데요. 선거 이후에 차기 당권을 놓고 격화되고 있는 여권 내부 갈등에 대한 대통령의 무거운 마음이 드러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잠깐 해봤습니다. 참고로 어제 대통령이 귀국할 때 메고 계시던 넥타이가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 사선으로 교차되는 네. 흔히 이제 국민 통합을 강조할 때 쓰는 통합 넥타이입니다. 통합 넥타이를 메고 귀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다, 빠르게 차에 타서 공항을 떠났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나오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약간 좀 놀라는 듯한, 그러니까 지체가 됐죠. 어떻게 보면 시간 자체가 지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속으로 어떤 생각했을까 여러 가지 저도 해석을 하고 이제 풀이를 해봤는데 참 냉랭했다. 날씨는 어제 좀 무더웠지만은 이 귀국 현장만큼은 좀 한기가 느껴졌다 이런 생각도 들고 평소와는 달랐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 것 같아요. 기자들도 이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제 김민석 총리나 네. 정청래 대표 모두 참석한 만큼 당내 갈등이 좀 봉합되지 않겠냐, 숨고르게 하지 않겠냐, 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 각도에 네. 대한 설왕설래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예. 정청래 대표는 90도로 허리를 숙였고 김민석 총리는 75도로 허리를 숙였다라고 구분까지 합니다. 사실 예. 정청래 대표도 엄밀히 보면 90도까지 굽힌 건 아닌데 이미 그렇게 폴더 인사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이 폴더 인사라는 게 좀 안 좋은 기억을 좀 연상시키는 것도 있어요. 네. 김건희 리스크가 부각됐던 시기에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허리를 깊숙이 숙이는 장면과 함께 좀 이게 보도가 된 바가 있어서 그렇죠.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제 서영주 소장이 같은 분들이 네. 이 행사 전에 최대한 애우를 갖추더라도 90도 인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지나치면 애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고 네.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행사 이후에 정치 기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좀 약간 치주와 다른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게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쉬운 부분도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 현장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귀국 현장 여기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거 유럽 순방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과 관련된 기자회견도 진행이 될 것 같고 오늘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기자들도 질문을 받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기자회견이 아니라 브리핑이다. 이렇게 못은 박았어요. 그래서 한 예. 30분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네. 이제 생중계됩니다. 이제 국내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청와대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계획된 건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대통령이 이렇게 순방 이후에 바로 이제 성과를 브리핑 직접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음. 청와대 설명으로는 교황 면담이라든가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 등 이제 대통령이 배석자 없이 혼자 소화한 주요 일정이 많기 아,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접 브리핑하는 게 효과적이다 판단한 음.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당장 또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순방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 이런 걸 만들기가 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당장 이제 정청래 대표도 이제 직을 내려놔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음. 연임 도전을 위해선.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 이런 취지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제 순방 현장에서도 굳이 순방 돌아오는 한영 현장에서도 여러 이야기를 붙이지 않고 빠르게 지나간 것도 어떻게 음. 보면 이제 순방에 대한 좀 집중이 돼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아.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뉴스에 관심 초점이 되는 것 아, 자체도 좀 그렇네요. 부담스럽게 보신 거 아닌가. 음. 왜냐하면은 이번 순방이 언론에 제대로 된 조명을 받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네. 있거든요. 이번 순방이 또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새로 적용되는 EU의 철강 관세 관련 무관세 음음. 커터 확보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돼야 되고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국들이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를 못 박은 것도 평가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네. 부분들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국 환영 행사 뭐 제일 이제 주목받았던 어제 뉴스의 관심거리였는데 결국 이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를 함께 이제 불러서 이 귀국 현장에 함께했던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당내 갈등이 좀 봉합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이 기자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네, 숨고르기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음. 아무래도 이 24일에서 25일 네. 그러니까 저는 정 대표가 24일 전후로 직을 내려놓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음. 있고, 김민석 총리가 이제 후임인 이제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에서 26일이기 때문에, 네. 이 전까지는 약간 숙문을 고를 수는 있겠다. 음. 다만, 27일부터, 이르면 27일부터는 본격적인 당권 주자로 경쟁을 나서기 때문에 아. 주고받는 말펀치들이 정말 가볍진 않겠다. 이런 생각도 그렇네. 듭니다. 아하. 거꾸로 이제 또 27일까지는 또 이제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해주시느냐, 어떤 행보를 하시느냐 이런 음. 것도 이제 관심을 많이 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민석 총리가 그때까지 총리로서 국정을 그렇네요. 함께 하기 때문에 아. 대통령이 만약에 총리와 어떤 뭐 일정을 수행한다든가 어떤 평가를 해준다든가 이런 데에 따라서 음. 또 한 번 또 명심 논란이 이제 불거질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래요. 자, 이제 중요한 6월 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 참석한 다음에 의총장에 와서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10분 발휘한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 대통령 중심으로 당정청이 똘똘 뭉치자라고 했는데 이 강덕구 의원이 그 의총에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을 이제 비판하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 뭐 이게 또 비슷한 시간대 보도되기도 했었고, 그만큼 이 당 안팎에는 벌써부터 전당대회, 당권 경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준위도 새로 꾸려야 될 것이고, 음. 이번에 1인 1표차가 처음으로 이제 1인 1패제로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네. 여기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힘겨루기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음. 사실 뭐 강두구 의원이 이제 폰 화면을 노출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진 기자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문자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러니까요. 갈등의 골이 깊다 이런 음.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건강한 노선 경쟁, 네. 정책 경쟁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아까도 저희가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언급도 했지만 기자회견 이 진행 중에 그러니까 브리핑 이후에 질응답을 이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시간에 당내 문제에 대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질문 시간이 따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을 이제 기자들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관련해 문의를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계획된 바가 없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30분 정도 계획돼 있잖아요. 브리핑이. 네. 30분 정도 브리핑이 예정돼 있고 오후 3시에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러니까 한 뭐 이 시간대를 생각했을 때 예. 한 10에서 15분 정도의 약간의 시간들이 있지 싶은데 요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청와대 입장,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브리핑 이 내용에 더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랄 것 같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유럽 순방 성과 어떤 게 있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그 긴 시간 동안 만찬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런 것들 제가 주목을 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이후의 행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오마이 TV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행보 팔로우하도록 하죠.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